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이번 38회 자격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노인이 느끼던 죽음이 주변에서 현실화될 경우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녀의 결혼,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배우자의 상실, 경제력 상실인데 노인들에게서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배우자의 상실이고 이 상실의 단계가 첫 번째는 1단계가 상실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체감입니다. 정체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단계에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이제 익숙해져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은 배우자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갱신을 위해서 신청해야 하는 일정과 기간을 요양보호사가 바르게 안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기 요양 인정은, 갱신은 보통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디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으니까 그쪽에다 다시 갱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3번 보시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목욕 시 각질 제거를 위해 때를 민다. 목욕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이라든지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 후에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리도록 하고, 그리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우리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해지는 게 더 심해지는 것은 겨울이겠죠.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 거라든지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더 건조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방하는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한다. 이게 맞겠네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시각적 특성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막은 두꺼워진다. 눈물의 양은 많아진다. 복막에 갈색점이 생긴다. 밝은 것을 싫어한다. 황화 현상으로 붉은색의 구별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노화에 따라서 결막은 얇아지고요. 눈물의 양은 적어져서 우리 건조증이 되죠. 그 다음에 복막에 갈색점이 생긴다. 이거 맞고요. 밝은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황화 현상으로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라든지 보라색 또는 남색이나 파란색 이런 계열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색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치매 인지장애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망상, 우울증, 환청, 환시, 진압력 저하, 초조 및 공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장애 증상에는 기억력 저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진압력이 저하됩니다. 그 다음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고 실행 기능이 저하되죠. 그러면 우리가 진압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진압력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 노인들한테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누구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압력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케어를 요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압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고 실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6번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 2등급을 받고 낮에는 주로 침상에서 누워 생활하는 어르신이 소변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채운다, 이동변기를 대준다, 간이변기를 대준다, 화장실을 모시고 간다, 유치 도녀관을 삽입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2등급이라고 하면은 점수가 어떻게 되죠? 보통 75점 이상에서, 그죠?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기저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동 변기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침대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간이 변기를 대줘야 됩니다. 간이 변기, 침상에서 침상 변기를 대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어줄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발변 간격 같은 거 확인해서 변기를 대주도록 하고, 그리고 장운동 같은 거 잘 될 수 있도록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는 대상자가 항문 관리권을 이완시키기 주기 위해서도 따뜻한 물로 데워 놓는다든지 변기에, 아니면 이렇게 되면 차가운 걸로 그냥 대주게 되면 뭐예요? 근육이 수축해서 요인의 변이가 감소될 수 있죠. 그리고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에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커튼이라든지 스크린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우리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기저귀 교환 시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 피부가 붉게 변해 있으며 수포가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알코올 섬유를 가져와서 소독해준다. 수포를 바늘로 터뜨린 후에 관찰한다. 많이 움직이도록 물체를 태워준다. 깨끗이 닦아준 뒤에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단은 수포가 잡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욕창의 단계에서 2단계네요. 그죠? 2단계이고 일단 그러면 2단계에 있을 때 보통 1단계에서는 뭐 발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한다든지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였다가 다시 붉어진다든지 열감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물집이 생기거나 물집이 터져서 조직이 상한 걸 말하고, 그래서 표피하고 진피가 손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보이는 단계죠. 이럴 때 우리가 욕창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보통 매일 피부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마다 자세를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자라든지 휠체어에 앉혔을 때는 1시간마다입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인데 휠체어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젖은 시트 같은 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고 말릴 수 있도록 하고요. 주름 같은 거 펴주시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고, 청골 부위에 우리가 도넛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욕창 부위로 가는 혈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도넛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주머니 같은 거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게 조심하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몸에 깎이는 옷 같은 거, 스커트 같은 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욕창 예방 조치를 취한다 라가 맞네요. 1번. 8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체위 변경 및 이동시킬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에서 보조한다.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동작을 설명한다.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다른 체위를 변경한다.
그 다음에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뒤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대상자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답은 대상자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에서 보다는 가슴 아래와 그 다음에 허리와 가슴 사이에서 보조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도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 청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은 바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발은 다른 발 뒤에 놓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에,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직업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식욕 과다, 체온 저하, 혈당 저하, 안면 홍조, 체중 증가인데, 여기에서의 답은 안면 홍조이죠. 열로 인해서 안면이 홍조되는 거, 이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감염 시 전신 증상을 보게 되면은 안면 홍조라든지 근육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통이라든지 빈맥, 발열, 그리고 피곤하고 의욕 상실, 식욕 저하, 그 다음에 탈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업성 의심을 할 수 있는, 감염성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안면 홍조이다. 그 외에도 뭐 발열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근육통, 두통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복지관으로 수영하러 가는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으로 오른 것은 소일활동, 운동활동, 가족중심활동, 그 다음에 사교 오락활동, 자기개발활동. 우리 여가활동에는 우리가 장기요양세상 여가활동은 정적인 자기개발이라든지 소일활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기개발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독서교실, 창작활동,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가족중심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 같이 소풍을 간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종교 참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든지 사찰, 상담 강의, 사교 오락 활동, 우리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가고, 운동 활동에 우리 수영하러 매로 간대요. 복지관으로. 이거는 운동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운동활동이 많고요.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산책 같은 거, 소일활동 같은 경우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식물 가꾸기, 식물 보기, 뭐 퍼즐 같은 거, 종이접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도울 때, 요인의 여가활동을 도울 때 여가활동은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방에는 항상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 실내 온도와 바깥과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한다. 배설물 등을 치울 경우에는 간접 조명이 좋다. 대상자의 방은 남동향보다 북서향이 좋다. 난방기 절감을 위해서 겨울에는 환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상자 방에는 항상 블라인드가 아니라 직사 광선을 피할 경우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블라인드를 쳐놓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 온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이, 너무 크거나 낮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배설물을 확인해서 간접 조명보다 직접 조명을 전체적으로 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방은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고요. 그리고 환기는 우리가 보통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는 12번은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 없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상담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인수인계서, 사고 보고서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상담일지이죠. 네,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방문가나 그러면 하고, 장기 요양 제공 기록지, 우리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거고요. 그 다음 상태 기록지는 배설이나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같은 상태라든지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하거나 아니면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사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시작해서 흐름에 따라서 사고의 내용과 경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담 일지가 아니고요.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관리로 옳은 것은 기저귀를 채워준다, 음식 섭취량을 줄인다, 섬유 시기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꼭 끼는 바지를 입힌다. 우리가 수분 섭취 같은 경우는 제한하면 안 되죠. 예, 변실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섬유질 섭취를 제한을 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예, 되겠네요.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사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호스피스는 받을 수 없다. 작성해서 진료받은 병원에 접수한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 만 20세 이상 말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모두 말기 환자로 판단해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답은 5번이고요.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서 국립연령의료관리기관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병원에 접수한 이것이 이 기관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등록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여줘야 되면 우리가 이 대상자한테 사전 연명 의료용서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언제든지 그리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아니라 만 19세 이상 말기 환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연명 의료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이런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인공호흡 시 과도한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폐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상복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구조자가 너무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위 팽창으로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 기도흡인이 유발되므로 답은 5번이겠네요. 너무 빨리 하거나 또는 세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과도한 한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가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물이 역류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하게 한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의가 좋겠죠. 네. 우리 보통 인공호흡은 보통 기도를 유지한 다음에 구강 대 구강으로 해서 인공호흡을 2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코를 막고 대상자의 입에 대고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숨을 불어 넣은 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입과 코를 막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동안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상자 응급할 때는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을 할 때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 유지한다. 그리고 인공호흡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각이 우선 응급 꼭 이거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문제까지 우리 필기시험 하고요. 바로 이어서 실기시험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